안녕하세요. 유홍성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3번 우드예요.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피 대상 1호죠. 아무래도 클럽이 길다 보니까 다루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좀 세게 치다가 미스샷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3번 우드를 잘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5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서드샷을 할 수가 있거나 또는 더 비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투혼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어를 잘 지키고 스코어를 더 줄이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무서워하지만 말고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는 게 좀 좋은데 몇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우드를 굉장히 좀 잘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드는요, 모든 클럽을 통틀어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클럽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만큼 사실상 긴데 바닥에서 치기 때문인데요.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티 위에 공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좀 쉽게 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헤드도 좀 더 위에서 봤을 때 커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드 같은 경우는 헤드도 더 조그만 데다가 바닥에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1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치냐면은 공이 안 뜨는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띄우려고 이렇게 들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들어치는 방법은 상체의 각도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이 각도로 인해서 탄도가 뜨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볼을 띄우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클럽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클럽이 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지면하고 가까이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접근을 하다가 만약에 들어치려고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은 바닥에 뒷땅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을 띄우려고 하다가 뒷땅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핑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밸런스. 이 밸런스라는 건 힘의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균형을 잡는 이 밸런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공을 띄우려고 상체를 뉘었을 때는 어깨 각도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뒷땅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핑이 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세게 치려고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최대한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친다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 볼이 조금 더 디봇이 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우드는 다운블로가 아니고 완전 플랫하게 친다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다운블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는 볼을 가운데 두지 않고 왼쪽에 두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쓸려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가 클럽이 앞에 있던 게 뒤로 왔죠. 이렇게 뒤로 왔기 때문에 다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제가 아래로 내려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클럽이 뒤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 그때 뒷땅이 나는 거고요. 클럽을 뒤에 있는 클럽을 다시 앞으로 되돌려 놨을 때 그래서 어깨가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볼이 좀 더 깔끔하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클럽을 이렇게 무릎 높이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든 상태에서 팔을 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백스윙이 헤드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을 좀 더 주면서 임팩트를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절대 꼭 염두하셔야 되는 게 뒤에 있던 클럽이 계속 뒤에 머무르시면은 절대 안 되고 다시 앞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 이 상태로 그대로 숙이면은 그게 임팩트가 되는 거고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아마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클럽이 뒤에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없었을 거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상체가 이렇게 기우는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볼 쪽으로 쫓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뒤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맞는 이야기인데, 위치는 그렇게 두되 그 위치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가 앞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다시 클럽이 되돌아와야 됩니다. 절대 이제 머리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무조건 뒤집어지거나 탑핑 나오니까 꼭 신경 쓰셔야 되고, 상체를 최대한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걷어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볼이 뜨는 거는 이 로프트에 의해서 뜨고, 임팩트가 됐을 때 그 스핀 양에 의해서 볼이 뜨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각도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로 우리가 세컨샷으로 우드를 친다는 거는 그만큼의 거리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클럽이 이제 태어난 이 태생부터가 사실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드도 반발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강하게 주지 않고 톡 맞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가 확보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세게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치다 보면은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다리가, 어깨가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갔으면은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게 치려고 하면 뭘 하죠? 팔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한 상태에서 억지로 팔을 당겨버리게 되면은 미처 어깨나 다리가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리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뒷땅이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를 회전을 일부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뒤로 일부러 보냈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 자, 이런 케이스들도 안쪽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라이각 이야기했죠. 이 각도를 라이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이각이 높은 클럽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반면에, 클럽이 낮은 경우에는 조금만 삐뚤어져도 뒷땅이 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인아웃, 우리가 슬라이스를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가 났던 분들이 과도하게 인아웃 연습을 하면서 또 이런 탑핑이 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가 잘 잡히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백스윙 갔을 때 이 돌아갔던 거를 못 돌아가고 그대로 밀리면은 과도한 인사이드 나오면서 뒷땅이나 탑핑이 나오는 거고, 원위치까지 다시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위치까지 최소한 되돌려 놓으셔야 되고, 이 정도만 해도 공이 맞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벨트가 바라보는 방향이 볼보다는 더 왼쪽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당시에는 딱 돌아왔을 때 벨트가 지금 볼보다 한참 더 왼쪽을 보고 있죠.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갔을 때 틀어졌던 게 다시 원위치보다도 더 넘어가시면 더 좋고, 원위치까지만 오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뒷땅이나 탑핑 정도는 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돌아오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공을 쳐주시면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샷은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백스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손이 먼저 도착하면은 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팔을 억지로 이렇게 내린다, 억지로 뒤에 처지게 한다, 이런 거는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냥 따라가는 느낌, 따라가기만 하셔도 충분히 볼 컨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가볍게 쳤는데, 요게 이제 캐리 거리로 한 220 정도 나갔거든요. 제가 보통 그 우드를 쳤을 때 거리는 한 230m 정도 캐리를 보고, 런까지 240, 50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5%에서 한 10% 정도 비거리를 조금 줄여서 생각하시는 게 좀 이런 동작들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세게 치려고
팍 끌어당기시기보다도 조금 내가 원래 치던 거, 만약에 한 180m 정도가 우드로 나간다고 하면은 165에서 170 정도만 보시고서 쳤을 때 오히려 그게 임팩트가 좋아서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힘을 조절하셔서 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밸런스 딱 유지한 상태에서 내리지 말고 충분히 턴, 항상 벨트는 왼쪽,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아주 멋진 우드샷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정말 쉽게 우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밸런스를 좀 잘 유지하자. 상체랑 하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는 모양. 그래서 백스윙 가면은 오른쪽 어깨가 빠져주고, 다시 들어가면 왼쪽 어깨가 빠져주고, 양쪽이 이렇게 앞뒤로 교차한다. 그거에 의해서 클럽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다가 앞으로, 뒤에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아까 내리거나 어깨가 들리거나 이러면은 미스샷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비거리를 완전 맥스로 다 치시는 것보다는 뭐 5%에서 10% 정도, 요 정도만 좀 줄여서 생각을 하셔도 사실상 비거리의 차이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점까지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백스윙을 가셨으면은 몸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세게 치거나 아니면 너무 급한 나머지 돌아오지도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밸런스가 많이 깨져지겠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는 것까지. 그래서 볼보다는 항상 왼쪽을 바라보는 거,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좀 더 플랫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무릎 높이 정도까지 딱 들고서 이런 스윙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윙 플레인이나 우드를 어떻게 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파5에서 멋지게 투혼에 성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